어서 오십시오. 소설 낭독해드리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소설은 김호은 작가님의 사라예보의 장미소설집에 수록된 단편인데요. 제목은 파란 비닐우산입니다. 김호은 작가님의 작품은 이번이 세 번째네요. 사라예보의 장미를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누구든 제일 먼저 손이 갈 것 같은 예쁜 장미 한 송이 같은 책이랍니다. 그 책 속에 담긴 소설 파란 비닐우산. 초가을 추위가 느껴지는 어느 비 내리는 날, 여성 화자인 나는 가족들이 모두 나간 빈집에서 자신을 닮은 듯한 신발장 옆에 세워둔 파란 비닐우산을 발견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귀한 초대장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김호은 작가님께서 문학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책방의 구독자님들께 초대장을 보내오셨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문학 콘서트를 준비하셨어요. 문학 콘서트에 대한 안내는 댓글란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시간 속에 함께 참여하시는 기회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 비닐우산 들려드릴게요. 파란 비닐우산. 아침부터 날씨가 우중충하더니 비까지 추적추적 내린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날씨도 한몫을 보탠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폭염에 휘둘리느라 가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 추위가 느껴진다. 이런 날씨에 비까지 내리니 마음이 더욱 스산하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빈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썰렁해 보인다. 질척거리는 빗소리가 음산한 기운까지 몰고 와 의신연스럽기 그지없다. 이 집 식구로 들어와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낯설어 보인 적은 없었다. 마음 따라 몸이 반응하는 건가?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 커피를 내리다 말고 어깨가 시려 겨울에 입는 카디건을 꺼내 걸쳤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익숙한 커피 향으로도 기분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이렇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내 모습이 더 청승맞아 보인다. 나는 애써 내린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외출 준비를 했다. 늘 그래왔으면서 이런 우중충한 날씨에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내 모습이 오늘은 싫다. 평상복에 카디건을 걸친 채로 나섰다는 사실을 현관에 있는 거울 앞에서 발견하고 다시 들어가 코트를 찾아 입었다. 감색 코트 하나로 겉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여자 마음이 비오는 날씨처럼 변덕스럽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씩 웃는다.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이번에는 신발장 옆에 세워둔 파란 비닐우산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낯설다.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그제야 생각난다. 지난 여름이다. 저녁 창거리를 준비하느라 마트에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멀쩡해서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여름에는 외출할 때 꼭 3단 우산을 하나 챙겨 들고 나서는데 하필 우산을 챙기지 않은 날에 비가 내린다. 집 앞에 있는 마트라 웬만하면 집까지 뛰어가도 되지만 비가 워낙 세차게 내려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냥 나갔다가는 고스란히 온몸을 적실 것 같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내리는 조짐을 보아 쉬 끝날 비 같지 않다. 조바심이 났다. 제때 식사를 차리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또 한 잔소리를 듣는다. 잠시 망설이다가 5,000원을 주고 마트에 있는 비닐우산을 하나 샀다. 5,000원이면 콩나물 3봉지를 살 수 있다. 한 번 쓰고 버릴 거라 생각하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듣는 것에 비하면 아깝지 않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로부터 부쩍 심하게 잔소리를 자주 듣는다. 집안일이며 가족끼리 의사소통에서 평소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시집와서 30여 년 동안 홀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시어머니도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예쁜 며느리라며 입이 닳게 자랑하고는 했었다. 그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걸까? 혹시 치매기가 있는 건 아닌가? 시어머니는 아직 60대 중반이다. 요즘에는 60대는 노인축에도 못 낀다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해 그런 생각까지 다 했다. 시어머니 잔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잔소리가 늘어난 것 외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바뀐 건 없다. 매일 오전이면 동네 주민센터로 가서 서예 수업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는다. 결혼할 때 친구들이 그랬다. 홀 시어머니라 시집살이를 좀 드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고 2 아들을 홀로 키웠다. 아무래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를 거라는 것이다. 더구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니 나보다 주변에서 더 걱정을 했다. 당시 시댁에는 남편보다 미리 결혼한 동생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다. 동서가 시어머니와 총각 시아주머니를 수발했던 것이다.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시동생 가족은 분가를 했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신혼기에 맞은 시집살이였지만 나는 크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결혼 전에 주변에서 워낙 겁을 많이 주어서 그런지 정작 들어와서 살아보니 시집살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다. 또한 친정아버지가 엄격하셔서 오히려 친정집에 살 때보다 더 편하고 즐거웠다.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히 그럴 만한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집안 일이래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같은 일 반복이다. 무슨 변화가 있은 것도 아니다. 곰곰 생각하던 나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동서가 다녀간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 뒤로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다. 지금 시동생 내외는 옮긴 직장을 따라 지방에서 살고 있다. 며칠 전에 동서가 방문했다. 그날 동서와 함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생뚱맞게 넌 사람이 왜 그러냐? 하고 다그쳤다. 손아래 동서 앞에서 야단 맞는 터라 영문을 살피기 전에 창피한 기분이 앞섰다. 나는 동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시어미가 나가는데 넌 내다보지도 않았잖아. 둘째는 주민센터까지 날 데려다주고 갔는데 넌 집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더구나. 옆에 있던 동서가 민망했던지 한마디 한다. 일하던 중이라서 그랬겠죠. 형님 대신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잖아요, 어머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나는 동서가 하는 그 말도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가
넌 사람이 왜 그러냐 하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신경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해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정리되어 들리지 않고 꽈배기처럼 꼬여서 신경 그물선에 모조리 걸린다. 어쩌면 동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이 틀어졌는지도 모른다. 지방에 살고 있는 동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외에 1년에 두어 차례 집에 온다. 두 내외가 함께 오거나 시동생이 바쁘면 지금처럼 동서 혼자 오기도 한다. 그렇게 와서 하루 이틀 묵고 떠나는데 그럴 때면 을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고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두둑하게 내놓는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역시 동서가 방문하면 큰 손님 대하듯 반갑게 맞고 묵고 있는 동안 살갑게 대해준다. 이때는 같은 며느리지만 평소 집안일을 하는 큰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다. 동서도 시댁에 오면 마치 자기 친정에 온 것처럼 편하게 행동하며 주방에는 여태 한번 들어온 적이 없다. 마치 나와는 시누이 올케 사이처럼 지내는 것이다. 나는 동서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동서를 살갑게 대하는 터라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했다. 언젠가 한번 동서에게 주방일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혼이 난 이후부터는 동서에게 그런 부탁조차 않는다. 모처럼 다니러 온 사람에게 일 시켰다고 핀잔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시동생 내외가 방문하면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 터에 오늘은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나를 가정 도우미 대하듯 해서 몹시 신경이 쓰였다. 주방일이 잔뜩 밀려 정리하던 중에 주민센터로 가는 시어머니를 배웅하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주방일을 뒤로 미루고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와서 설거지를 마저 했지만 오늘은 동서에게 그 일을 맡기고 편하게 집안일을 처리했다. 겉으로는 주방일 핑계를 댔지만 사실 조금은 의도적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눈치챘는지 그 일을 꼬집은 것이다.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곁에서 말을 거두는 동서가 더 얄밉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서로 일을 나누어 하기로 했다고 말하면 될 것을 마치 처음 그런 일을 알았다는 듯이 일하던 중이라서 그랬겠죠. 형님 대신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잖아요. 라고 말할 게 뭔가. 내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걸 자기가 잘 처리했다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가. 마치 자기가 미리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한 것처럼 생색을 낸 것이다. 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동서를 한번 쳐다보았다. 이런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천연덕스럽게 씩 웃는다. 그 웃음, 무슨 뜻일까? 나는 동서의 그 웃음조차 곱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참았다. 그날따라 남편조차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속에 맺힌 응어리가 좀 풀어질 것 같았다. 도대체 난 이 집에서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정 도우미 수준밖에 안 돼? 차라리 그러면 월급이라도 내놓던가. 돈 모으는 재미로라도 즐겁게 일하게. 당신 오늘 참 이상하네.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의 태도가 내 신경을 더 엉망으로 꼬이게 했다. 여태 잘해오던 일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재수 씨는 손님이니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이지. 당신이 미리 좀 내다보지 그랬어. 평소에는 안 그랬잖아. 손님? 동서가 이 집 손님이야? 아니, 모처럼 다니러 왔으니 그렇다는 거지.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다 같은 며느리인데 365일 수발드는 며느리 머슴이고 어쩌다 한번 방문해서 용돈 주며 아양 떠는 며느린 손님 대접한다.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시어머니에게 용돈 주며 살갑게 대하는 사람에게 아양 떤다니. 어떻게 그런 말이 다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의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속이 뒤집어졌다. 내 속에도 이런 성격이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갑자기 토악질이 나서 화장실로 뛰어갔다. 한바탕 구역질을 하고 나니 현기증이 핑 돈다. 그제야 남편이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와 내 등을 두드리며 수선을 떨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가보자. 남편은 등을 두드리며 아까와는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매몰차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사람 왜 이래? 어서 문 열어. 남편이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나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뒤집혀지는 속을 움켜잡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갑자기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한바탕 그러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뀐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부산을 떤 내가 낯설어 보였다. 창피하기도 하고 밖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조곤조곤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도 될 일을 이렇게 서로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남편 말대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고 다시 가라앉던 속이 끓어오른다. 이렇게 상황을 만든 시어머니가 미웠고 그런 시어머니와 동서를 두둔하는 남편이 다시 얄미워졌다. 나도 나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신경이 오르락내리락 곤두박질 친다. 그러다 또 다시 남편 말처럼 요즘 내 신경이 예민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흔히 말하는 그 갱년기가 온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자 망가져가는 내 자신이 더 서글퍼졌다. 자존심 상하게 내가 잠근 문을 내 손으로 열었다. 더 시끄러우면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일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했다. 동서가 먼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결혼하여 합류할 때까지 시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시아주버니를 수발하며 살았다.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시아주버니라고 말하는데 동서는 시어머니 외에 그 시아주버니와 함께 산 기간이 2년 정도 된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하여 들어오면서 시동생네는 분가를 했다. 동서가 손님처럼 시댁을 드나드는 건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열로는 손 아래지만 결혼 근본으로 보면 나보다 먼저 이 가문에 들어왔고 시부모와 더 오래 알고 지냈다. 동서가 은근히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남편이 동서에게 관대한 것도 이 기간에 든 정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이해하다가도 문득문득 속이 뒤집어진다. 30여 년 동안 이런 분위기에 치이고 치인 게 오늘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 건지도 모른다 싶어서 서글펐다. 매일같이 집안에서 수발하며 함께 사는 맏며느리는 하찮게 대하고 어쩌다 다니러 와서 하루 이틀 효도하는 둘째 며느리는 살갑게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럼 둘째 며느리네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며칠을 견디나 하는 말이 입안에 맴돌았다. 나는 들고 있던 3단 우산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파란 비닐 우산으로 바꿔들었다. 오늘따라 이 파란 비닐 우산이 참 예뻐 보인다. 5,000원짜리라고 그동안 천대한 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그날 쏟아지는 빗속에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왔으면서 날이 괜히 언제 그랬냐 싶게 신발장 한쪽에 팽개쳐두고 방 안에 고이 모셔둔 3단 우산만 챙겼던 게 미안했다. 빗발이 그새 그치고 몇 방울 찔끔찔끔 흩뿌린다. 굳이 우산을 펴지 않아도 될 만큼 물방울 튕기듯 떨어져 내린다. 평소 같으면 그냥 나갔을 텐데 파란 비닐우산을 펼쳤다.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변했다. 그 파랑색 위로 눈물처럼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구른다. 밖으로 나왔는데 막상 갈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대문 밖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 나왔으나 밖에서 커피를 마셔본 지 오래되어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과 결혼 전에 자주 갔던 커피숍이 생각나서 택시를 탔다. 커피 한 잔 마시러 택시를 타고 가다니 나는 갑자기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투사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다. 여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모든 일상이 가족을 위하는 일로 연결되어 있다. 외출이래야 시장이나 마트를 오가는 일, 남편을 위한 일, 시어머니를 위한 일, 아이들을 위한 일이 고작이다. 그렇게 모두 타인을 위해 밖으로 나오거나 물건을 산 기억밖에 없다. 오늘은 내가 마실 커피를 위해 택시를 타고 간다. 좀 엉뚱하고 낯설어 보이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 카페는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바뀌었으나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가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있다. 복제품이지만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키스라는 제목이 영 어색해 보였다. 제목이 그래서 키스인 줄 알지만 그림만 보면 그 화려한 색채에 키스가 묻혀 무슨 그림인지 얼른 다가오지 않는다. 당시에도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키스 같아 보여? 키스는 은밀한 거야.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사랑이 감추어져 있어야 좋은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남편을 듬직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키스 하나를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할 줄 아는 남자라면 일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 키스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비어있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나는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젠 걸음으로 가서 앉기부터 했다. 이곳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내가 올 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적지 않은 손님이 들어차 있는데 유독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걸 예사롭지 않게 해석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그때 본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강 건너편 강남 쪽에 선상 레스토랑이 보이고 그 뒤로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재개발할 때가 된 듯 이젠 우중충한 시멘트 건물이 되었지만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 당시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우리도 저곳에 둥지를 틀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 풍경들이 나에겐 낯설어 보일까? 나는 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뭐가 달라진 건가? 곰곰이 내 얼굴을 뜯어본다. 그제야 나는 쿡 웃는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아이 둘 낳아 기른 중년 여인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또 있다.
그때와 달리 이젠 강 건너 아파트를 바라보며 우리도 저곳에 둥지를 틀 날이 있을까 하는 유치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벼랑간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파란 비닐우산을 문패처럼 테이블 옆에 세워두고 나는 주문대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이런 날은 카푸치노가 어울린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종업원이 묻는다. 머그잔에 드릴까요? 아니요. 머그잔이 싫어서 나는 테이크아웃 컵에 달라고 한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머그잔에 받아와야 하나 왠지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댄 머그잔이 싫다. 싫은 이유가 또 있다. 그렇다고 커피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닌데 머그잔에 받아 들고 오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간 내린 카푸치노를 받아 들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유리창에 빗줄기가 들이친다. 강 건너편 풍경도 거센 빗줄기 속에 묻혀버렸다. 나는 테이블에 얌전하게 서 있는 파란 비닐우산을 돌아보았다. 고급 커피숍에 싸구려 파란 비닐우산.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독 그 파란 비닐우산이 멋져 보인다. 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가 이를 반기듯 마치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다. 카푸치노를 한 입 문다. 커피향이 밴 우유 거품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을 것이다. 남편을 만나던 그날이 문득 떠오른다. 바로 이 자리에서다. 입가에 묻은 카푸치노 거품을 남편이 손으로 닦아주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배어나오는 웃음을 닦아내듯 휴지로 입가를 훔쳤다. 그때 나는 놀라 들고 있던 커피잔을 엎질 뻔했다. 왜 그 생각을 지금에야 떠올렸을까? 2달 전이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자정이 넘어 들어와 푸념을 늘어놓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남편은 그날 날밤을 새우며 혼잣말처럼 계속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날 있은 회사 승진 발표에서 누락이 되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이다. 참 웃기는 세상이야. 내가 몇 년을 부장 손발 노릇을 다 했는데 엉뚱한 놈을 승진시킨 거야.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정이 넘었어. 어머님 깨시니까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말해. 이걸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말해? 당신도 내가 우습게 보이나 보지? 우습게 보고 안 보고 할 계제도 아니잖아. 내가 뭘 알아야지. 지금 당신 말하는 거 처음 듣잖아. 아무튼 내일 이야기해. 너무 늦었다. 그럼 당신은 자세요. 난 속이 부글부글해서 잠이 안 와. 결국 나도 그날 밤 뜬 눈으로 남편의 푸념을 들어야 했다. 눈에서 잠이 떨어지지 않아 짜증을 내느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남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 내가 부장의 가방을 들어줬으면 승진을 했을까?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방을 들어주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가방이 뭐야? 부서 회식 날이었는데 3차로 노래방에 갔거든. 마치고 나와 택시를 잡는데 한 녀석이 부장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야. 우린 그걸 보며 쓸개 빠진 놈이라며 수군댔어. 그때까지 한 번도 부장의 가방을 들어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욕하면서도 속으로 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야. 난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만약에 다음에 그 녀석이 승진을 한다면 그날 그 가방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바로 그 녀석이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을 했어. 참 웃기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 부장 가방 들어줄 수도 있지.
술이 취해 가방을 놓고 나간다든지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가방 들어준 것 때문에 승진했으려고. 당신도 날 우습게 보는군. 뭘 우습게 본다는 거야. 왜 예민하게 마음 써? 어차피 한 사람만 승진하는 건데 편하게 생각해. 다음 기회가 또 있잖아. 그 녀석이 나보다 군번이 늦다니까. 일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부장 뒤치다거리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난데없이 왜 그 녀석이 승진하느냐고. 내 속이 꼬이는 건 그것 때문이야. 가방. 아, 이제야 상황이 정리된다.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을 나는 이제야 제대로 정리를 한 것이다. 오래 뒤치다거리하며 열심히 일한 직원을 나몰라라 하고 곁에서 가방을 들어주며 입맛에 맞게 행동한 후순위 직원을 승진시켰다. 오늘 아침에 시어미가 나가는데 넌 내다보지도 않았잖아? 둘째는 주민센터까지 날 데려다주고 갔는데 넌 집안에서 내다보지도 않더구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 이 말이 떠오른다. 365일 수발해주는 며느리의 노고보다 잠깐 다니러 와서 살갑게 구는 둘째 며느리 행동에 마음을 빼앗긴 시어머니. 시어머니 가방을 들고 주민센터까지 다녀온 동서의 행동이 오버랩된다. 남편의 그날 상황과 너무나 닮았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남편은 나에게 왜 예민하게 그러느냐고 했고 나도 그날 남편에게 왜 예민하게 그러느냐고 했다. 갑자기 커피 맛이 쓰다. 나는 반쯤 마신 커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란 비닐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을 걸었다. 걸어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나야, 약속 없으면 오늘 점심 같이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당신 보고 싶어 그러지. 오늘 혼자 점심 먹기 싫어. 이상한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무슨 일 있는 거지? 당신도 늙었다. 마누라가 밥 한번 먹자는 걸 사건으로 여기니 싫은가 보네. 지금 어디야? 그쪽으로 가는 길. 그럼 오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 당신이 복잡하게 물었잖아, 김세계. 알았어. 기다릴게. 파란 비닐우산 위로 빗방울이 계속 굴러떨어진다. 세상이 온통 파랗다. 그 파란 세상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보석같이 반짝인다. 네, 김어은 작가님의 단편 파란 비닐우산 낭독을 마쳤습니다. 김어은 작가님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중순에 실시하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후보로도 출마를 하신다고 하네요. 어느 자리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작품 낭독 수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책방주인은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